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17일 기준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3% 떨어져서 61,400원에 끝났습니다. 16일자는 조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모든 걸 선반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이미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들어오든 앞으로 올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사고 여기서 많이 사야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도 주가가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매도가 몰려 있었던 건 여기 또는 여기 이런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에코프로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추세 전환이 되고 나면 공매도는 거의 뭐 박멸되는 수준으로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추세, 즉 상승 추세 중에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인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한 30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30조의 시가총액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61,000원, 2,000원 요 사이가 돼요. 어저께 새로 매수한 구간이. 근데 제가 여기서 샀냐 이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추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가 나오나요? 매매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총 거래된 금액 대비해서 공매도 매매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입니다. 아까 전에 에코프로 보셨을 때 어땠죠? 두 자릿수가 계속 찍혀 나오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나오나요? 5%도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뭐 다른 종목을 보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찍어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 공매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공매도가 계속되죠.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건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왜? 추세가 하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예상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뭐 62평을 돌파한다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을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호재들이 없어졌나요? 야, 여기서는 원전 할 거야. 미국에서 할 거야. 원전 르네상스 2050년도까지 4배 늘려서 할 거야. 이랬다가 지금은 야, 원전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2달 지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직 수주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수주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주가 나오는 구간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주가가 떨어져서 추세 이탈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떨어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비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테오젠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떤가요? 24년도의 주가 먼저 보시죠. 아니 23년도 먼저 보시죠. 23년도 주가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횡보를 대략 한 달, 2달, 3달, 4달, 한 4달 반 정도 했네요. 여기서 딱 MSD, 머크와의 계약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기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했나요? 여기서 신고가 구간을 지켜왔기 때문에 튀기 시작했죠. 여기서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수익 구간이 이렇게 30%대씩 구간별로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24년 2월이거든요. 근데 11월 달 가니까 45만 원이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그쵸? 거의 한 7배, 8배 이 정도까지 주가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기겠죠.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25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보낸 이후에 뭐가 나왔죠? 다시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반등하는 족족이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등하는 구간에 다시 가격대를 지켰기 때문에 매수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올해 7월 달에도 33%의 수익 구간을 또 만들죠.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100%대의 수익 구간.
지금도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등하는 족족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치면서 8만 원 돌파를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종목별 투자자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7만 원을 넘어가서 8만 원에 붙이면 붙일수록 한 달 동안 2조 2천억 원의 매수세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붙어왔는데, 즉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이라고 쳤을 때 외국인, 즉 외국인 세력들이 매수세를 붙여왔는데 한 달 동안 중에 단 하루 9월 16일 하루 이때 1조 1천억 한 달 동안 매수한 거에 50%가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확인하고 들어온다고요. 7만 원와 싸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8만 원을 넘어가겠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쌀 때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세력들이 이탈한 건가? 세력들이 사니까 오르고 세력들이 파니까 내리는 건가? 이게 아니라 세력들조차도 이런 대형주에서, 아니 뭐 적은 뭐 소형주다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그냥 흔들면서 가겠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를 잘못 흔들었을 때 이 물량을 다시 확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세 전체를 관장할 수 없어요.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왔을 때, 즉 한국 시장 기준에서 보면 코스피가 신고가 구간에 올라오고, 그리고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나스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나스닥은 뭐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이제 나옵니다. 100%의 확률로 내려요. 하지만 인하폭이 문제죠. 금리를 많이 낮췄을 때, 아니면 0.25% 낮췄을 때, 어차피 0.25나 0.5%둘 중에 하나인데 0.5%를 낮추든 0.25%를 낮추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약간의 이 하루 이틀 더 쉬어갈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면 실적을 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혀 뭐 위화감 없이 그냥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가 3%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이유 때문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은,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종목이 나쁜 건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있었을 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악재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원전 안 한다 이랬을 때. 근데 이게 가능해요? AI 잘 된다니까? AI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갖고, 이거 주봉으로 좀 길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10달러에서 180달러, 2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주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조정도 없다고요? 필요한 조정 받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원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SMR의 주가는 폭등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었어요? 인프라 투자. 그래서 한국에서 변압기 종목들,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모멘텀이 깨진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들조차도 삼성전자에 제가 수급 상황을 보여드렸죠. 올라오는 걸 확인한다. 세력들도 확인하고 사는데 우리라고 확인하고 사지 않는다고요? 예상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폭은 100%가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이 좋을 때예요. 시장이 나쁠 때는 그러면 종목만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냐?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만 매매를 하고 20%대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최근의 움직임, 조선주 강하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자고요. 매수, 그쵸? 또 매수. 어때요? 30%대, 50%대 이렇게 터지죠. 올해 1월, 2월 달만 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시장이 좋아서 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1월, 2월 달만 되더라도 시장이 지금 것 같진 않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신고가를 만드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당연히 상승 구간을 먼저 만들어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추세를 이탈하는 과정, 즉 하락의 초입 구간이 발생한 거, 이제 다 올랐다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고, 지금은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쉬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움직임 어때요? 3%, 1%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 순환매가 돕니다. 쉬어가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할 때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강할 때 5월, 6월 달이죠. 하나오션은 먼저 강했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쉬니까 하나오션은 올라가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물량의 전환을 약간씩만 가져가더라도 양쪽에서 수익을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무조건 신고가 종목,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이어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야지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어저께 16일 날 67,000원에 매수구간 잡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오늘 3% 떨어져도 61,400원. 근데 3% 상승 중 5%까지 높여 잡으세요. 그냥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매수구간을 잡은 겁니다.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올라오면서 샀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 즉 외국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 외국인도 확인하고 매매한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낮아져야 공매도가 나온다, 싸져야 공매도가 나온다, 비싸서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적정 가치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가 잡혀있는 하락 추세가 있었을 때는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매도 들어왔다가 전부 다 박멸당하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확인하는 즉시 매수관을 잡아야 되고, 그게 9월 16일이었고 오늘은 약간 쉬어갔는데 시장이 빠졌다.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전에 100%의 확률로 낮추는데 금리 인하 전에 뭐가 나옵니까? 선반영이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약간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로 대응하세요. 단 그 매수세에 대해서는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도 섹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한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들어가죠. 근데 싸게 사지 않아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싸게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50%씩 그리고 30%씩 이렇게 본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강했죠.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하이닉스를 들어갑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25년도입니다. 34%. 이거 말고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 한미반도체 쭉 내려서 보면 어때요? 이 구간이죠. 13%. 크지 않죠. 근데 하이닉스로는 30%대 수익 받죠. 이거 모두 다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어때요? 78%.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급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수급이 지금보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갔을 때 수급이 뒤따라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언젠지 무조건 보시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건지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건지 보세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에요? 상승의 이슈, 호재, 이건 뭐예요? 원전, 즉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 AI 에너지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해도 된다. 즉 추세가 훼손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간 내에서 가격대를 잡는 것, 이걸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이유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나옵니다.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100% 이상 20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0%다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세는 계속된다. 왜? 모멘텀 훼손이 없으니까. 안 그랬으면 8월 달에 웨스팅하우스 건이 나왔을 때 그냥 폭락하고 끝났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는 매매를 안 했는데 우리 기술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체코 원전 이슈만 있었을 때 튀기 시작하죠. 이때 수익 어때요? 23%. 근데 언제 샀어요? 여기 샀어요? 아니요.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모두 이틀 안에서 돕니다.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장주의 시세는 먹어야 되고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모멘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만 보고 매매를 해도 된다. 수급 무시하시고요. 공매도 지금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실시간 타점 지금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